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김한규입니다. 오늘은 현재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최빈곤국 중 하나였던 중국이 빈곤을 벗어나 G2로 등극,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대국이 된 것은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래 고도 성장을 통해 이룩한 중국 경제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제를 바탕으로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호언장담하고 많은 학자들이 21세기는 중국 세기가 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경제가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몰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소비 침체, 생산성 약화와 투자 감소, 수출 하락과 부동산 위기 심화, 부채 및 실업률 증가 등으로 전방위적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미국 등 서방과 관계 악화 등으로 더 큰 위기로 발전하는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올해 중국 경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국가통국에 따르면 생산활동의 활성화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인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가 4월 49.2에서 올해는 48.8로 하락함으로써 작년 12월 말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6월에는 49, 7월에는 49.3, 8월에는 49.7로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생산활동의 활성화 판단의 기준인 50에 못 미치고 있어 생산활동이 침체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의 총 생산량을 나타내는 산업생산이 4월 5.6% 증가해서 올해는 3.5% 증가하는 등 둔화세를 보이다가 6월에는 약간 오른 4.4%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였으나 7월에는 3.7% 증가에 그치는 등 다시 둔화세로 돌아섰으며, 생산자 물가지수는 올해는 마이너스 4.6%, 6월에는 마이너스 5.4%, 7월에는 마이너스 4.4%를 기록하는 등 2020년 10월부터 10개월 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4월 0.1% 증가해서 5월에는 0.2% 증가, 6월에는 0%에 그쳤고 7월에는 마이너스 0.3%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1년 2월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함으로써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 활성화를 나타내는 주 지표인 소매 판매도 4월 18.4% 증가해서 5월에는 12.7% 증가, 6월에는 3.1% 증가, 7월에는 2.5% 증가에 그치는 등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어 중국 당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 소비 지출을 독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경기가 침체되는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수출도 서방과 관계 악화로 인한 디커플링으로 해외 주문이 대폭 감소함으로써 4월 8.5% 성장해서 5월에는 마이너스 7.5%, 6월에는 마이너스 12.4%, 7월에는 마이너스 14.5% 대폭 폭락하는 등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투자 면에서도 성장 추진은 전통적인 수단인 고정자산 투자는 1월에서 5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 1월에서 6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 1월에서 7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3.4%에 그치는 등 하락세를 보였고, 민간 분야 투자는 1월에서 5월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1%에서 1월에서 6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2%, 1월에서 7월까지는 마이너스 0.5%를 기록하는 등 고정자산 투자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분야에서는 투자 역시 1월에서 5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7.2%에서 1월에서 6월까지는 마이너스 7.9%, 1월에서 7월까지는 마이너스 8.5%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이어나갔고, 330개 도시의 1월에서 7월까지 누적 부양주택 판매 면적과 판매액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1.5%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분양 산업용 부동산 면적도 6월 말 기준, 즉 올해 상반기에 6억 4,159만 제곱미터를 기록, 작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미분양 신규 주택 면적은 18%도 나오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 회사인 헝다그룹이 2021년 말 디폴트를 맞은 후 지난 2년 동안 계속되었던 크고 작은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디폴트 사태에서도 부동산 위기 확산을 막는 방해복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재정이 건실한 안다그룹이 지난 7월 말 2억 달러, 즉 2,500원 규모의 만기 채권 상환에 실패,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고, 지난 8월 7일에는 중국 정부에서 3,000여 개의 공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 최대 규모 부동산 개발업체인 B구안이 만기 채권이자 2,250만 달러, 296억 원을 지불하지 못해 디폴트 위기에 직면했다가 지난 9월 5일 채권단과 합의하에 이자 지불을 함으로써 디폴트는 간신히 피하였으나 상반기 손실이 최대 550억 위안, 즉 76억 달러에 달하는 등 자금 조달 등이 부족하여 여전히 디폴트 위험에 상존하고 있으며, 이 밖에 50개 민영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부동산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최대 규모 민간 자산 관리 그룹 이른바 최대 그림자 군영인 중증의 산하기업인 중릉국제신탁이 8월 14일 부동산 상품 투자 실패로 투자자들에 대한 3,500억 위안 약 64조 원 규모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지고 종신, 종성, 우광신탁, 광다신탁 등 부동산에 투자한 주요 신탁회사들도 원금 및 이자 지급 불이익에 빠짐으로써 부동산 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등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불러온 미국 사회투자은행 리만 브로더스 파산을 이끄는 리만 사태가 중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동부유 정책에 따른 시골에 대한 과도한 인프라 건설과 제로 코로나 정책 및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세액 감소 등으로 부채가 급증함으로써 중국 경제에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및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중국 부채는 작년 12월 말 현재 GDP의 297%, 약 52조 3,5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정부 부채는 지난 2월 말 현재 66조 위안, 약 9조 4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특히 골드만삭스는 숨겨진 부채까지 합치면 23조 달러로 추산하고 있는 등 만기에 도래한 채권 상환에 빚을 내어 갚는 등 부채 위기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청년 실업률도 1월 17.3%를 기록한 이후 2월 18.2%, 3월 19.6%, 4월 20.4%, 5월 20.8% 등 매월 상승세를 이어다가 6월에는 21.3%에 달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7월, 8월에는 실업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자 국가통계국이 8월 15일 7월 청년 실업률부터 발표를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할 정도로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중국 경제는 지난 40년 동안 호황을 구가던 시대가 끝나고 위험 신호가 온 천지에 널렸으며 바이든 대통령 말처럼 언제 어디에서 털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러한 대위기를 맞이한 것은 중국 성장 모델의 한계와 시진핑의 정책적 우판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외국 투자 유치와 수출을 통해 고도 성장을 해온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국가 주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부채 우준의 투자 모델을 통해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동모델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과다한 경기 부양 결과 그 부작용으로 과잉 투자와 생산 과잉, 부채 폭증, 국영기업의 비효율성 증대 등 여러 가지 적폐가 축적되면서 10% 성장의 고도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6%대의 중소속 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구조적 위기가 점점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등장한 시진핑이 국가 주도 사회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자 모든 경제활동을 봉쇄하는 전대미문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공동부유를 내세운 빅테크 및 부동산 개발 규제 강화 등 통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불확실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중국은 연이은 금리 인하와 함께 가계 소비 진작을 위한 각종 정책과 민간기업 지원 방안 등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개방 정책의 지속을 선언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고 추상적인 말장난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심을 자아내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이 8월 15일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 기금을 통해 공동부유를 다시 강조하는 등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 노선과 정책을 바꿀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중국 경제가 회복하기는커녕 앞날이 더욱 암울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진핑이 변화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뼛속까지 공산주의자인 시진핑이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갖고 있는 데다 노선과 정책을 바꿀 경우 자신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기는 작년 11월 공산당 타도, 시진핑 타도 구호가 터져나온 청년들의 배티 씨와 지난 8월 4일부터 전 현직 지도부들이 모여 국사를 논의하는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시진핑을 장점인에 첨가하여 시진핑 집권의 기반을 놓은 정진홍 전 국가부주석이 시진핑에게 나라를 더 이상 혼란 속에서는 안 된다고 질책한 데서 보듯이 시진핑 통치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진핑이 경제를 살려 시험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미 한계가 드러난 국가 주도 성장 모델을 민간 주도 새로운 성장 모델로 과감히 전환하고 대대적인 구조 개혁 및 체제 변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제 구조적 모순과 적폐가 더욱 심화되면서 저출산 형성에 따른 인구 절벽과 비등간 패권 경쟁에 따른 외국인 투자 감소와 맞물리면서 중국 경제는 대몰락의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대몰락 징후를 보면서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물 건너갔고 지금은 세계 경제 역사상 가장 큰 급격한 변화에 있다면서 정점을 지난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연구와 논쟁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8년 7월 트럼프 정부 당시 트럼프 노믹스를 기한한 경제학자이자 백악관 경제고문이었던 아사 레퍼가 지금 중국 경제는 지난 40년 동안 이룩한 경제 성장의 길에서 벗어나 몰락하는 길로 들어섰다는 내용은 중국 대몰락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트럼프에 보고한 이래
중국 경제 상황을 면밀히 추적해 왔으며 이제 중국 경제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하자 재무부, 상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신안보센터, 국가안전투자자문연구소, 안보정책센터 등 싱크탱크에서 몰락하는 중국을 미국의 기회로 만드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대응을 참고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도 중국 경제 리스크를 직시하고 면밀한 대응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위기에 빠진 중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